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토 상가와 나고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일본 일부 17위 승승무승패입니다. 6월 이후의 교토는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는 높은 공격성과 에너지 레벨 소모로 인해서 밸런스 자체가 좋지는 못한 케이스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6월 이후로는 다실점 케이스가 2번밖에 없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나고야나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들이받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 2대1로 교토가 후쿠오카 상대 승리를 기록하는 등 4-3-3으로 가면서 정교함을 가지게 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고야 일본 일부 12위 패패패 승무입니다. 나고야의 특징이라면 낮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상대가 압박과 속공이든 지공이든 수비적으로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커가 없음에도 공격력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수준이 인상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상대의 주도권을 내주면 집중력이 다소 급락하는 모습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교토의 안정성이나 기본적인 경기력에서의 흐름이 꽤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나고야가 가지고 있는 낮은 라인의 안정성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교토가 4-3-3-3의 정교함이 올라가면서 후쿠오카도 잡아내는 등 라인이 낮은 팀을 상대로도 강했습니다. 교토 상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쇼난 벨마레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일본 일부 16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쇼난이 지난 경기에서 간발을 잡아낸 것은 꽤나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이유는 전방 압박을 중시하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데 이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오카 상대로도 비슷하게 좋지 못한 전적과 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쇼난이 지난 2주간의 휴식기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채웠고 특히 간바전에서는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여지가 클 듯합니다. 후쿠오카 일본 일부 8위 승패패패패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영 좋지 않은데 여전히 다실점과 친하지 않은 낮은 라인의 견고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격력이 3경기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베르디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았음에도 슈팅을 8개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쇼난이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흐름을 가져가면 공격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셈입니다. 역습에 강한 후쿠오카에게 그동안 약했지만 비슷한 흐름의 간발을 격파한 점, 에너지 레벨의 우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최근 공격력은 꾸준히 상대가 강도를 잃지 않으면 무력한 흐름을 타기도 하는 편입니다. 쇼난 벨마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도쿄 베르디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 일본 일부 9위 무패패 승패입니다. 베르디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예 웅크리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히로시마 상대로는 해당 양상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리그와 리그컵에서 모두 만난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약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면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고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히로시마 일본 일부 5위 패승승승패입니다.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한 축에 속합니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앞세우는 공수 전환이 원정에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죠. 원정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게 만드는 수비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마리노스 상대로 3골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다실점 케이스는 원정에서도 없었습니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상위권 상대 수비력에서 베르디가 어느 정도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히로시마의 강한 슈팅 생성 능력과 공수 전환에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우라와 레드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일본 일부 12 승패무패패입니다. 최근에는 상대가 압박 라인을 올리고 돌격하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라와의 후방 빌드업 기질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압박을 이겨내고 박스 쪽으로 접근을 하는 쪽이라면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위기가 심한 것입니다. 최근 삿포로나 쇼난에게 패한 것도 난전 상황을 연출당하면서 수비가 버티지 못한 것이 클듯합니다. 가시와 일본 일부 13위 승승승패패입니다. 가시와도 수비적이라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올 시즌 실점이 아주 많은 케이스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상대가 카운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다소 부침을 겪는 것입니다. 대신 높은 압박 라인이 공격 시작 지점을 올려놓는 장점이 있고 사비오가 올 시즌 리그 내에서 최고의 찬스메이커 기질을 보여주는 등 득점력이 아주 만만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시와가 높은 라인을 구축한 상황이라서 의외로 수비적인 실점 페이스가 뚜렷한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라와의 전개를 막아세우고 높은 위치에서 카운터를 먹이는 식으로 난전을 유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삿포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노스 일본 일부 11위 패무승승승입니다.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을 미드필더진이 잘 공략을 해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마리노스의 수비적인 흐름은 하타나카 등 수비진들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늘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 시즌도 동일했습니다. 미드필더의 역량과 브라질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을 기대할 여지 정도는 있을 듯합니다. 삿포로 일본 일부 22패패 승무승입니다. 삿포로가 압박 라인을 쭉 올려서 마리노스를 잘 상대한 케이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리그컵 등 토너먼트 레벨에서 일시적으로 나왔던 케이스죠. 리그에서는 2023년 이후로는 늘 패배를 기록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압박이 풀리게 된다면 스토퍼들의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늘 숫자가 부족한 삿포로의 수비가 문제가 될 소지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마리노스의 경우는 역습 대응 능력에서의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 팀이라서 실점 위험성이 좀 있는 팀입니다. 대신 마츠다나 가시마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도 화력을 잘 보여주기도 했고 삿포로는 늘 수비진에서의 수적인 열세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양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버 3.5 양상 속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